아내 선물 시계 남편이 팔았는데 구매자가 불륜녀라 인증샷 올린 충격 사건. 남친이 선물해준 시계 너무 예뻐서 매일 차고 다닐 거예요. SNS에 올라온 사진 속 시계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시계는 제가 남편에게 준 거였거든요. 결혼 5주년 기념으로 300만 원 주고 산 그 시계요. 케이스 뒷면에 새긴 이니셜까지 선명하게 보였어요. K, J, H 김재현 제 남편 이름이었죠. 근데 이 여자는 누구고 왜 남친이 선물했다고 하는 걸까요? 제 이름은 이수연 34살입니다. 남편 재현이와는 결혼 5년 차예요. 평범하고 행복한 부부라고 믿었죠. 하지만 제가 정성껏 고른 선물이 낯선 여자의 손목에서 빛나고 있는 걸 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특별했던 5주년 선물. 이야기는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결혼 5주년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재현이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남편에게 제대로 된 선물을 주고 싶었거든요. 재현이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죠. 저는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면서 나름 괜찮은 수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념일엔 제가 좀 큰 선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재현이가 뭘 좋아하지? 고민 끝에 시계를 선택했어요. 재현이는 시계를 좋아했거든요. 가끔 시계 매장 앞을 지나가면 한참 동안 들여다보곤 했죠. 이 시계 진짜 멋있다. 그렇게 중얼거리던 재현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명동 시계 매장으로 갔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편 선물로 시계를 찾는데요. 추천 좀 해주세요. 직원은 친절하게 여러 시계를 보여줬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블랙 다이얼, 가죽 스트랩이 달린 시계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 제품은 스위스 무브먼트를 사용한 프리미엄 라인입니다.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워서 남성분들이 많이 선호하세요. 가격은요? 300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5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낸 남편에게 줄 선물이라고 생각하니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혹시 각인 서비스도 이용하시겠어요? 케이스 뒷면에 이니셜이나 메시지를 새겨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해주세요. 저는 재현이 이니셜을 새기기로 했어요. K, J, H. 김재현의 이니셜이었죠.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날짜도 넣었습니다. 2024년 7월 15일.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일주일 후 각인이 완료된 시계를 받았습니다. 검은색 가죽 케이스에 담긴 시계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결혼 기념일 당일 저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집에서 정성껏 차리고 와인도 준비했죠. 재현이가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다녀왔어. 응, 오늘 특별한 날인 거 알지? 그럼. 우리 결혼한 지 5년. 맞아. 자, 이거. 저는 예쁘게 포장한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재현이가 상자를 열었어요. 와, 이거. 시계. 마음에 들어? 수연아, 이거 비싼 거 아니야? 괜찮아. 당신 5년 동안 고생했잖아. 이 정도는 받을 자격 있어. 재현이는 시계를 꺼내 손목에 차봤어요. 완벽하네. 정말 고마워. 재현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뒤에 각인도 있어. 봐봐. 재현이는 시계를 뒤집어 각인을 확인했어요. K, J, H. 그리고 날짜까지. 수연아, 너 정말 평생 차고 다녀줘. 당연하지. 이거 하나로 평생 갈 거야. 그날 저희는 행복했어요. 재현이는 다음 날부터 매일 그 시계를 차고 출근했습니다. 시계 잘 어울리는데? 그치? 동료들도 다들 부러워해. 저는 뿌듯했어요. 하지만 그 뿌듯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라진 시계. 2개월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재현이가 시계를 차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여보, 시계는? 왜 안 차고 다녀? 아, 그거? 술이 맡겼어. 술이? 뭐가 고장났는데? 시간이 조금씩 느려지는 것 같아서. 서비스 센터에 맡겼어. 그래? 언제 찾아와? 다음 주쯤?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가 지나도 그 다음 주가 지나도 시계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시계는 아직도 수리 중이야? 응. 부품을 주문해야 한대. 그렇게 오래 걸려? 수입 시계라 그런가 봐. 이상했지만 재현이를 의심하진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집 청소를 하다가 재현이 서랍을 열게 됐습니다. 시계 케이스를 찾아보려고요. 혹시 영수증이 있으면 서비스 센터에 직접 연락해 볼까 해서요. 그런데 서랍 안에 시계 케이스가 없었어요. 이상한데. 저는 집 안 곳곳을 뒤졌습니다. 옷장, 신발장, 서재까지요. 케이스가 없었어요. 수리 맡길 때 케이스까지 가져갔나? 아니면 버렸을까요?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고 거래 앱의 흔적.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재현이 핸드폰을 보게 됐어요. 재현이가 샤워하는 동안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에 알림이 떴거든요. 당근마켓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당근마켓? 재현이가 뭘 샀나 싶어서 핸드폰을 열어봤어요. 비밀번호는 제가 알고 있었죠. 앱을 열자 판매 내역이 떴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에서 제 눈을 의심했어요. 남성 시계 판매 완료 280만 원. 사진을 클릭했습니다. 제가 선물한 그 시계였어요. 블랙 다이얼, 가죽 스트랩, 스테인리스 케이스까지 똑같았죠. 판매 설명도 적혀 있었어요. 결혼 선물로 받았는데 제 스타일이 아니라 판매합니다. 거의 새 제품이고 정품 인증서 있습니다. 거래 완료 날짜는 한 달 전이었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구매자 프로필을 클릭했어요. 민지라는 이름의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얼굴이 나오지 않았지만 긴 머리에 날씬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거래 리뷰가 있었습니다. 민지 좋은 물건 감사합니다. 남친이 정말 좋아해요. 남친? 제가 남편에게 준 시계를 남편이 팔았고 그 시계를 산 여자가 남친에게 준다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샤워를 마친 재현이가 나왔습니다. 뭐해? 아무것도.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혼란스러웠죠. 왜 시계를 팔았을까? 그것도 제가 준 선물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SNS에서 발견한 충격적 진실. 다음 날 저는 민지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당근마켓 프로필에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링크되어 있었거든요. MINJIDAIRI. 저는 인스타그램을 열어 그 계정을 검색했습니다. 공개 계정이었어요. 프로필 사진은 카페에서 찍은 셀카였죠. 27살쯤 되어 보이는 예쁜 여자였어요. 게시물을 살펴봤습니다. 카페 사진, 음식 사진, 여행 사진들이 줄을 이뤘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2주 전에 올라온 게시물이었어요. 손목에 시계를 찬 사진이었는데 배경은 고급 레스토랑이었죠. 캡션 남친이 선물해준 시계 너무 예뻐서 매일 차고 다닐 거예요. 해시태그 커플, 해시태그 선물, 해시태그 시계, 해시태그 데이트. 저는 사진을 확대했어요. 그 시계. 틀림없었습니다. 블랙 다이얼, 가죽 스트랩, 그리고 케이스 각도를 보니 뒷면의 각인까지 살짝 보였어요. K, J, H. 제가 새긴 이니셜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완전 예쁘다. 남친 센스 굿. 부럽다. 나도 저런 선물 받고 싶다. 유유. 남친분 취향 좋으시네요. 민지의 답글. 맞아요. 남친이 취향이 완전 좋아요. 히읗히읗. 저는 더 게시물을 살펴봤어요. 한 달 전 사진. 레스토랑에서 찍은 음식 사진이었는데 테이블 너머로 남자 손이 보였어요. 그 손목에도 시계가 있었죠. 다른 시계였지만요. 캡션 오늘도 남친이랑 데이트 해시태그 맛집 해시태그 행복. 2개월 전 사진. 카페에서 찍은 라떼아트 사진이었는데 배경에 남자 실루엣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캡션 남친이랑 카페 투어 중 해시태그 카페 해시태그 데이트 해시태그 일상. 저는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진을 발견했어요. 3개월 전 사진이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찍은 사진인데 남자와 손을 잡고 있는 뒷모습이었어요.
남자는 얼굴이 안 나왔지만 체형과 옷차림이 낯익었습니다. 그날 재현이가 입고 나갔던 옷이었거든요. 회색 후드티에 검은색 청바지. 저는 그날을 기억했어요. 재현이가 회사 동료들이랑 축구한다고 했던 날이었죠. 늦게 들어올 수도 있어.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하지만 재현이는 한강공원에서 이 여자와 함께 있었던 겁니다. 쌓여가는 증거들.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민지의 인스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봤어요. 게시물은 6개월 전부터 시작됐더라고요. 새로운 시작 해시태그 설렘. 그 이후로 남친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남친이랑 영화 봤어요. 남친이 꽃 사줬어요. 남친이랑 여행 갔어요. 하지만 남자 얼굴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항상 뒷모습이거나 손만 나오거나 실루엣만 보이거나. 저는 각 사진의 날짜와 재현이의 일정을 대조해 봤습니다. 민지가 남친이랑 영화 봤다고 올린 날 재현이는 야근한다고 했어요. 민지가 남친이 꽃 사줬다고 올린 날 재현이는 회식이 있다고 했죠. 민지가 남친이랑 여행 갔다고 올린 주말 재현이는 회사 워크숍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저는 재현이 출장 일정도 확인해 봤습니다. 2달 전 재현이는 부산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2박 3일이었죠. 민지의 인스타를 보니 같은 날짜에 부산 여행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부산 여행 중 해시태그 부산 해시태그 여행 해시태그 바다. 사진 속 배경은 해운대 해수욕장이었어요. 그리고 한 사진에서 호텔 침대에 누워 찍은 셀카가 있었는데 배경에 남자 옷이 걸려 있었어요. 재현이가 자주 입던 흰색 셔츠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남편과의 대면. 그날 저녁 재현이가 퇴근했어요. 다녀왔어. 응, 오늘 일은 어땠어? 그냥 그랬지 뭐.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넌지시 물었어요. 여보, 그 시계는 아직도 수리 중이야? 응. 언제 찾아올 수 있대? 글쎄. 아직 연락이 안 왔어.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당근마켓 판매 내역을 보여줬어요. 재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당신이 시계 팔았지? 수연아. 왜 팔았어? 내가 정성껏 고른 선물을 왜 팔았냐고.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이유를 물어봤잖아. 재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이 필요했어. 돈? 무슨 돈? 회사 일로. 급하게 돈을 써야 할 일이 있었어. 그럼 나한테 말하지 왜 몰래 팔았어? 말하기 미안해서. 저는 핸드폰을 다시 꺼냈어요. 이번엔 민지의 인스타그램을 보여줬습니다. 시계를 찬 사진이었죠. 그럼 이건 뭐야? 재현이의 눈이 커졌어요. 이 여자가 당신이 판 시계를 샀어. 그리고 인스타에 올렸지. 남친이 선물해줬다면서. 이 여자 누구야? 재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안 하면 이 여자한테 직접 물어볼 거야. 하지 마. 재현이가 소리쳤어요. 왜? 왜 안 돼? 뭐가 숨긴 게 더 있어? 회사 후배야. 회사 후배? 응. 회사 후배가 왜 당신이 판 시계를 사? 우연이야? 그리고 이 사진들 봐. 한강공원, 부산 여행, 레스토랑. 전부 당신이랑 같이 있던 거 아니야? 재현이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무너지는 거짓말. 저는 계속 추궁했습니다. 시계를 왜 그 여자한테 팔았어? 대답해. 재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지가 시계를 좋아해서. 뭐? 내 시계를 보고 예쁘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준 선물을 팔아서 그 여자한테 준 거야? 재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당신 정신 있어? 아내가 준 선물을 다른 여자한테 주는 게 말이 돼?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이야? 당신 그 여자랑 무슨 사이야? 사귀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
6개월 전부터. 6개월? 그럼 우리 결혼 기념일 이후에? 그 전부터. 뭐? 결혼 기념일 한 달 전부터.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럼 내가 시계 고를 때 당신은 이미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네? 그리고 내가 시계 선물했을 때도 그 여자랑 만나고 있었고. 재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응. 저는 주먹으로 식탁을 쳤어요. 당신 진짜 최악이다. 아내가 정성껏 준 선물을 받아놓고 뒤에서 다른 여자 만나고 그 선물을 그 여자한테 팔아서 다시 선물하고.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나는 뭐야? 5년 동안 같이 산 나는 뭐냐고. 재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계획적인 복수. 저는 그날 밤 친정으로 갔습니다. 엄마에게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이혼해라. 그런 놈이랑 더 살 필요 없어. 네, 엄마.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하지만 그냥 이혼할 순 없었습니다. 저는 증거를 더 모으기로 했어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불륜 증거가 있으시면 위자료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이 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 재현이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어요. 민지와의 카톡 대화를 전부 캡처했습니다. 민지 오빠 보고 싶어요, 유유. 재현 나도. 오늘 저녁에 볼까? 민지 좋아요. 어디서 만나요? 재현 우리 단골 레스토랑에서. 민지 오빠 최고. 통화 기록도 확인했어요. 거의 매일 밤 11시 이후에 민지와 통화했더라고요. 저는 그 시간에 늘 먼저 잤었죠. 재현이는 거실에서 TV 본다고 했었는데 실은 민지와 통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민지의 인스타 게시물도 전부 캡처했어요. 그리고 당근마켓 거래 내역, 시계 구매 영수증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충분한 증거를 모았어요. 그리고 재현이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냉정한 응징. 이게 뭐야? 재현이가 서류를 보며 물었어요. 이혼 서류. 사인해. 수연아. 사인 안 하면 재판으로 갈 거야. 불륜 증거 다 있으니까 당신 불리할 거야. 저는 증거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카톡 대화, 통화 기록, 인스타 게시물 모든 걸요. 재현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위자료 5천만 원. 집은 내 명의로. 이거 받아들여. 5천만 원이나? 불만 있으면 재판 가자. 더 받아낼 수도 있어. 재현이는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사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민지에게 DM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현 아내입니다. 당신이 차고 있는 시계 제가 남편에게 준 선물이에요. 각인 확인해 보세요. K, J, H 김재현 이니셜입니다. 남편이 저 몰래 팔아서 당신한테 다시 선물한 거예요. 당신도 이용당한 거예요. 사진도 첨부했어요. 시계 구매 영수증과 각인 사진을요. 민지는 바로 답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당신도 피해자니까 사과는 필요 없어요. 다만 그 시계는 제 거예요. 돌려주세요. 네, 돌려드릴게요. 며칠 후 민지에게서 택배가 왔어요.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케이스 뒷면의 각인을 확인했어요. K, J, H 2024.07 15. 저는 그 시계를 중고 매장에 팔았습니다. 280만 원을 받았죠. 그리고 그 돈으로 저 자신에게 선물을 샀어요. 예쁜 핸드백과 구두를요. 에필로그.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혼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재현이와 민지는 결국 헤어졌대요. 민지가 진실을 알고 먼저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하고 일에 더 집중하고 저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배웠습니다. 선물은 마음을 담아주는 거지만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제가 정성껏 고른 시계를 재현이는 그저 돈으로만 받고 다른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썼죠. 그런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어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거짓말 없는 삶이 얼마나 편안한지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당신이 정성껏 준 선물이 중고 거래 앱에 올라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선물을 산 사람이 당신 배우자의 불륜 상대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처럼요.